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요. 이게 어제 미국 빠질 때 같이 좀 빠져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밤도 이제 특별한 재료 없는 가운데,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이제 빡빡하게 싸우겠죠, 그죠?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면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빡빡하게 싸우는 거 오늘 밤에도 구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한국만 좀 강하게 빠진 겁니다. 오늘 한국이 코스피가 약했다라고 해서 야 세계 증시가 대폭락했구나 그건 아니죠, 그죠? 가만 보시면 한국만 2% 넘게 빠진 거고 중국도 뭐 0.3%, 일본도 뭐 0.4%, 유럽 증시 뭐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오늘 한국만 빠진 거예요, 한국만. 오늘 한국이 빠진 거는 아무래도 배당락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죠? 배당락 말고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그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좀 많이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당락 때문에 빠졌으니까 배당락 때문에 빠진 거는 하락으로 안 치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아무튼 하락한 거예요.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배당락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하락했으면 하락했다고 봐주고 지지선 깼냐? 깼잖아요. 그죠? 깼으니까 아래쪽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냥 뭐 배당락이건 뭐시기건 간에 하여튼 지들이 오르고 싶으면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오르고 하락하고 싶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락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하락한 겁니다. 그죠? 하락한 건 하락한 거니까 뭐 배당락이니 뭐니 핑계 댈 거 없이 아래쪽으로 그냥 봐주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 건데 이상한 거 없죠. 아래쪽으로 잘 봐주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오늘 뭐 대폭락을 했으니까 이제 단기낙 고가되고 내일 반등이고 그런 생각 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이 늘 각종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양봉 보이냐고요. 양봉에 뭐 상승 이런 거 보이냐고요. 빨간 거 보이냐고요. 그죠? 빨간 거 안 보이죠. 반등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는 뭐 낙폭과대니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양봉 나오고 나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고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의 기술적인 의미는 300을 붕괴시켰다는 거. 300이 지난 4거래일 동안 테스트를 한 겁니다. 4거래일 동안 테스트해서 오늘 완벽하게 298 라인까지 내려왔으니까 뭐예요? 4거래일 동안 테스트해서 300이 붕괴됐구나. 이제 300 완전히 붕괴됐구나. 레벨 다운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300이라는 자리를 빨리 붕괴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붕괴가 좀 느려지면서 붕괴하는데 4거래일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이 평상시였으면 며칠 전이었으면 300을 붕괴시키면서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었는데 이 4거래일 동안 여기서 시간 끌면서 이 300을 붕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폭락 이런 패닉 이런 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근데 이 그렇다고 그렇다고 지난 4거래일 동안 뭐 버텼다고 이제 패닉은 없냐 그건 아니고 패닉을 할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타이밍이 좀 늦춰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300 붕괴되면 쏟아질 수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폭락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약간 수정된 것 뿐이죠. 지난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벌벌벌 기면서요.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이 좀 차이가 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이 또다시 비리비리하면 한국은 또 연속적인 폭락도 가능합니다. 그럴 준비는 또 다 돼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걸려서 계속 폭락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랫동안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락 에너지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만 하락해도 이제 얼마든지 연속적인 폭락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시장이요. 기초 체력이 하도 오랫동안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살짝만 맞아도 이제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 빠지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초 건강이 안 좋아, 기초 체력이 안 좋아서 툭하면 이제 맛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지지선은 일단 완전히 붕괴시킨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 해서는 그다지 큰 지지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298, 299 부근부터 해가지고요. 의미는 지지선이 뭐 295, 뭐 290, 뭐 거의 290짜리 뭐 이런 자리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300짜리 부근이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는데 여기를 뭉갰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뭐 거의 막 5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의 목표치가 왕창 열려버렸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제 뭐 내일부터 대폭락이 온다 이런 기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집중할 때입니다. 그죠? 타중바닥형 충분히 만들어내고 추세 전환 시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김칫국 드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풋옵션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다시 박스권 상단을 매물을 소화하면서 얼마든지 시장이 급락할 위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요즘에 좀 이제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뭐가 이상한지는 모릅니다. 이 코스피가 이상한지 원달러 환율이 이상한지는 이제 뭐가 이상한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긴 있겠는데요. 아직은 답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둘 중 한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우리한테. 코스피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환율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한 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놈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증은 있죠, 심증은요, 그죠? 심증은 다들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심증은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환율과 증시가 같이 떨어지는 게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저도 모릅니다. 이거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야, 이게 주식이 환율하고 같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지지선이 안 보여서 계속해서 하락세 기형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보시면 그 코스피 지수도 지지력이 안 보여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둘 다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그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죠? 원달 저기 뭐야, 뭐 변동성 지수 이런 친구들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잘 빠지고 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나오고 나면 그제서야 어떤 반등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이 참고로 이쯤 됐으면요.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슬슬 그 차트를 한 번씩 좀 크게 보시면서 이제 어떤 그 뭐 하락에 대한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 뭐 연말이고 하니까 한 번쯤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서 그것들 한 번씩 그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의 고점이 얼마였나를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의 고점은 21년 3월 달에 15만 원을 터치했던 거네요. 그죠? 15만 500원. 예. 삼성전자는 어땠나요? 삼성전자는 언제가 고점이었죠? 삼성전자는 좀 크게 보면 21년 1월 달에 96,800원을 터치하고 이때가 고점을 찍고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고점을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어떤 뭐 그냥 이제 대략적인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저의 일종의 뭐 경험 뭐 이런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주나 이런 주식들이 얼마까지 빠지냐? 보통의 하락 추세로 가면은 이 고점이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고점에 반토막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꼭 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968이 나왔다. 96,800원이 나왔다. 반땡하면 얼마입니까? 4, 8, 그죠? 48,400원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48,400원이란 자리가 딱 반토막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는 터치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 정도 좀 열어 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말쯤 되니까 지금까지 종목들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좀 예상 외로 좀 잘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반토막 정도는 터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긴 해야 돼요. 분위기 안 좋을 때는요. 예를 들어 하이닉스 15만 원이었으니까 뭐 7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빠지더라도요, 반토막 정도 되는 자리면은 신기하게 반등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저런 그 고점이 얼마였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의 고점이 얼마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거래된 지 좀 오래된 이런 종목들이나 해당이 되는 거고,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무조건 고점 대비 뭐 반토막이 나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적용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신규주는 그래서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역사가 오래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반토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미국 주식에도 미국 주식에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미국의 정말 그 버블이 심각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고점 대비 7, 80%난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있긴 하죠. 그죠? 하여튼 그
아직도 튼튼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다들 한번 들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것 들고 계시면은 이 혹은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은 이 고점이 얼마였나 이런 것들 한번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맘때쯤에서요. 그래서 고점 대비 몇 프로나 빠졌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토막 자리가 어딘지, 마이너스 60% 자리가 어딘지, 마이너스 70% 자리가 어딘지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놓으시고, 그런 자리들이 좀 예상외로 좀 어떤 지지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봐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한번 드리고요. 오늘도 뭐 그냥 가볍게 다른 것들 이제 체크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 중국 증시도 하락했는데 홍콩이 오늘 좀 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러지 말라는 법 없죠, 그죠? 홍콩 증시도 지금 사실 좀 애매합니다. 지금 자리가요, 계속해서 좀 애매해요. 일단 뭐 여전히 하락 추세이긴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뭐 어딘가에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이제 계속 하락한다. 솔직히 뭐 그런 이야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죠. 얘도 뭐 보시다시피 뭐 다중바닥형 가능성 뭐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어서 추세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뭐 제 생각은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정도 넘어가면 야 이제는 진짜 이건 좀 여기까지 넘어가면 정말 증시가 강하구나, 이제 그럼 추전환 되겠구나라고 여기 정도는 이제 확실히 인정해줘야 되는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박스 혹은 뭐 바닥까지는 뭐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좀 오를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구간이죠, 그죠? 지금은 뭐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홍콩은 여기 지금 오늘 종가가 마침 딱 그 자리인데요. 지금 딱 그 자리 걸친 겁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에 딱 걸친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런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상단 오늘 넘어가려 하다가 넘어가는 거 실패했죠. 여기서 지금 레벨업 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못 넘어가면 또 불길해진다. 지금 이쯤 해놨으면 가야 되죠, 그죠? 위로. 근데 못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코스피 급락하고 미국도 급락했는데 뭐 홍콩은 왜 오르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거. 매일매일 똑같이 뭐 그런 흐름이 가라는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냥 올랐으면 올랐구나, 떨어졌으면 떨어졌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 네, 이제 뭐 상해종합 보겠습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 중요한 저항 넘어가지 못했네요, 그죠?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반등시 매도 전략의 구간이다, 그죠? 이거 넘어가야 뭐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될 것 같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어제 중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이 방역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그 재료가 좀 소진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이렇게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해 내내 그래요. 올해 내내 그 뭐 평상시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꼭 이 거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은 중국 증시 떨어지고요. 중국 증시가 막 떨어지고 있으면 세계 증시 오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하여튼 내년에도 뭐 그런 흐름이 계속 될 수 있을지 일단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미국 증시 급락하니까 중국 증시 그럭저럭 잘 버티고 홍콩은 상승도 하죠, 그죠? 하여튼 제 느낌이 그래요. 전반적으로 올해는 계속 뭐 중국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그것도 어쨌든 시장을 보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특별히 점검하고 이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뭐 휴가가 있고 이래가지고 거래량도 적고 뭐 이래서 특별한 이슈도 없고 이래서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어떤 추세에 뭐 변화가 있을 만큼 어떤 그런 큰 움직임을 보인 뭐 그런 증시는 아직까지 없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만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죠?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어제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어디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다들 꺾였다고요, 그죠? 세계 증시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한동안
박스에서 멈춰갖고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하다가 아래로 꺾였다고요. 이제 방향성은 꺾여갖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꺾인 거 극복한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홍콩이 단기적으로 좀 강하긴 강한데, 솔직히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내내 가장 약했던 증시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윈도우 드레싱이 뭐 좀 세게 들어오는지 어쩐지 뭐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하락을 극복한 데가 잘 없다. 오늘 홍콩이 좀 하락을 극복하려 그러긴 하더라. 요 정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도 뭐 똑같죠. 예, 오늘 밤도 변동성 지수들이 뭐 박스권 상단 뭐 아니면 중요한 저항 뭐 22.5, 22.6 이 자리를 넘어서서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달러 인덱스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데 얘가 결국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할 건지 여부. 또 그리고 애플이 130이라는 자리가 전저점인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붕괴시키고 밑으로 완전 내려갈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어떤 뭐 경제 지표 발표나 실적 발표 특별한 이벤트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가 지지고 저항이겠어요. 그죠? S&P 3,900이 저항이고 아래쪽으로 3,800, 뭐 30, 40 이 정도 있는 자리가 단기적인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근데 이미 목표치는 3,900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3,720, 3,730까지는 목표치 열리지 않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전저점 테스트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그죠? 1850짜리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뭐 오늘 밤에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